운동상해 및 응급처치 보겠습니다. 자, 구급처치에 주의할 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줘야 됩니다. 환자의 부상 상태가 어떠한지 자세히 가려서 신속히 대처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환자가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출혈이 있을 때는 꼭 지혈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9나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사고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자, 타박상, 골절, 탈구, 염자와 자상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타박상, 일반적으로 상처 부위에 작은 혈관들이 파열되어 피하 출혈로 인한 흑청색 반점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면 멍이 생기죠. 멍이 생긴다는 건 상처 부위에 작은 혈관들이 파열돼서 출혈이 생기고 그 출혈로 인해서 그 피가 응고되면서 안에 있는 색깔이 변하는 거에 멍이죠, 그죠? 골절. 외부에서 큰 힘이 가해져 뼈가 부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탈구, 염자가 심해져 관절이 서로 어긋나는 상태. 관절이 어깨가 빠진다든가 팔꿈치가 빠진다든가 이런 걸 탈구라고 그러죠. 그럼 다음은 염자. 염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삐었다 하는 거, 인대가 파열되거나 인대가 뒤틀리거나 이런 상태에서 염자와 자상이 발생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발목 염자. 발목 염자는 일반적으로 여기 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대는 여기에 정강이뼈, 여기에 발뼈 사이에 이렇게 고무줄, 쉽게 이야기하면 고무줄, 단단한 고무줄 같은 게 인대인데 이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인대가 일반적으로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발목 염자라고 칭해 줍니다. 자, 다음은 골절의 부위별 빈도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부러지는 뼈는 뭘까요? 자, 여기 운동으로 인한 가장 많이 부러지는 뼈, 전완근 골절. 두 번째는 늑골 골절, 갈비뼈죠, 그죠? 세 번째는 하태골 골절. 네 번째는 쇄골 골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비뼈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갈비뼈가 쉽게 운동 중에도 많이 부러지죠.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요가 동작을 무리하게 했을 때 이 각 뼈에 유지되고 있는 압력이 변화에 의해서 갈비뼈가 가볍게 골절이 많은 경우도 이렇게 골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상해의 처치. 자, 라이스 법칙입니다. 쌀 법칙이죠. 1번 휴식. 운동상해 발생했을 때 휴식.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상처 부위가 움직이지 말고 의사나 다른 심각해질 때 대비해서
휴식을 취해줘라. 그래야지만 이후에 상처가 더 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냉각입니다. 아이스. 상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특히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는 냉각을 해줘야 된다. 이때에 핫팩을 대거나 따뜻하게 상처 부위를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상처 부위에 피가 많이 공급이 되지 않게 해서 상처가 붓거나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냉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압박, 컴프레션, 상처 부위가 발목이 염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움직이지 않는 게 일단 좋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압박을 해줘서 분목을 댄다든가 이런 것도 압박의 한 종류고, 그리고 또 상처에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줌으로 해서 상처가 더 덧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압박. 그 다음에 환부 높임. 여기서 환부는 어디보다 높게 한다는 걸까요? 심장이죠. 심장보다 환부를 높인다. 다리가 삐었을 때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피가 환부에 많이 가지 않고 경직 부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환부율을 높인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볼까요? 자, 쇼크 보겠습니다. 쇼크, 대출혈, 자, 심한 화상, 골절, 익수, 가슴, 머리들의 부상, 심한 설사, 구토 같은 정신적 원인과 또 신체의 혈액순환의 감퇴로 인해서 몸의 기능이 부진하고 허탈한 상태가 됨을 말한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사람이 이로 인해서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쇼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증세. 쇼크의 증세. 자, 피부가 차고 축축하고 창백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 집니다. 그리고 맥박은 빨라지는 게 아니고 느려지지만 차츰차츰 빠르고 약해지므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혈액순환 부전증으로 인한 체온 손실과 체온 감소를 일어나겠죠. 그리고 구토, 현기증, 불안 등이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자, 조치. 어떻게 조치해줘야 될까요? 환자를 반듯하게 눕히고 다리와 팔을 좀 높여주도록 하고, 중요합니다. 이거 갈증을 해소해도 환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음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 신속히 119를 불러서 후송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운동으로 인한 근육 통증 예방. 자, 반복적인 운동 효과. 한 차례 익숙하지 않은 운동, 가령 등산을 간다거나 갑자기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을 경우에 종종 근육 상해와 만성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안 하다가 하루 종일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주 심한 근육통이 생기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냥 일주일 동안 쉬어주는 것보다는 회복 이후에 있어서 동일한 운동을 실시해 주면 근육상해와 통증의 증상들이 아주 작게 발생한다. 즉, 등산을 하고 그 다음날 너무 아파. 그런 경우에 다시 등산과 같은 계단을 오르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해줌으로써 근육상해와 통증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다음은 그런 반복적인 운동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한된 이론들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이론, 연결조직이론, 세포이론, 이런 이론이 있고,
반복도기 운동 효과는 운동에 의한 특정한 유형의 근육상계 반 여러가지 신경, 조직, 그리고 지포의 요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운동으로 한 예방을 설명한 특정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생리적 기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여성은 지방이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끌어들이고 이러므로 해서 여자는 열 손실을 이겨낼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타이타닉에 보듯이 그 남자 여자가 같이 물에 빠지죠. 근데 보통 그 바닷 물의 온도가 한 15도에서 한 20도 사이인데 이렇게 빠졌을 때 누가 먼저 죽느냐, 물에 빠져서 저체온으로 일반적으로 남자가 먼저 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지방이 훨씬 많고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고 열손실을 이겨낼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상해 대처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포츠 안전 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및 탈구 시 대처 요령입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송합니다. 염좌. 인대 등 조직이 파열되어 통증이 있고 멍이 들거나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염좌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교정합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붕대를 감아 손상 부위를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인대 및 근육 파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동작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해 큰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대 및 근육 파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해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고 깁스나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상처에 의한 출혈도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혈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고 손으로 압박합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거나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압박을 병행합니다. 심정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입술과 손가락,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가슴 가운데 왼쪽 명치 끝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면 심정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탈진과 근육 경련.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태를 탈진. 능력 이상의 동작이나 장시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굳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근육 경련이라 합니다. 다음은 탈진 및 근육 경련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탈진 시에는 의복을 탈의하고 물과 음료 섭취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 환자에게는 경련 부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난 부분에 올려놓아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상.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을 시 대처 요령입니다. 머리, 가슴, 복부는 얼음을 이용하여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힙니다. 옷 위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 감염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작은 수포라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고정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스포츠 활동 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대방에 인한 충격으로 크고 작은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뇌진탕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후 기도를 열고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만 일으켜 앉게 한 후 넘어지지 않게 상체를 기대게 하고 부딪힌 부분은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 잇몸을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빠진 치아는 찬물에 10초 동안 헹궈 우유 혹은 식염수, 수돗물에 담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치과를 찾아갑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머리와 몸을 바로 눕힌 후 조이는 옷은 탈의합니다. 안구 손상 시에는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으며 연고나 안약을 넣지 않습니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긴다면 이를 닦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흘려 씻긴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